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해서.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가 분봉을 좀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현재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22,000원. 여기를 잠깐 제가 네모칸으로 표시를 할 텐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이 거래량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이 같은 가격대를 좀 표시해 볼 겁니다. 여기도 22,000원. 그쵸? 여기도 22,000원. 살짝 옆에로 표시할게요. 22,000원. 거래량이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좀 표시를 할 건데, 자, 같은 22,000원을 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위로 한번 때려주고, 위로 한번 때려주고, 위로 한번 때려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22,000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느껴지시나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근데 요거를 좀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22,000원대 올라갔는데 이렇게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상승에서 이 바닥권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60분봉으로 보면 이 밑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수익인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봉에서도 봤을 때도 여기 21,800원 구간 위로, 그죠? 요런 구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물려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분봉으로 돌아갔을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잘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매물대가 잘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 돌파할 때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22,000원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우리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별표 3개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왜 도대체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가 좀 발생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뭐다? 기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 왜 기적이라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죠. 자, 봐봐요. 2022년도 7월부터 샀던 사람들은 지금 뭐요? 다 수익 중이죠. 그쵸?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1년 4월 달부터 언제까지? 2022년도 6월 달까지 산 사람들은 뭐요? 전부 다 손실 중인 구간이란 말이에요. 손실이나 아니면은 평균 단가 근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올해 3, 4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그 밑에서 수익 본 사람들의 수익 실현 물량 분명히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매도 물량과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을 누군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거래 터진 구간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구간들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확인시켜 드릴 건데 우리가 최근에 1개월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개인이 2천만 주 던지고요. 외국인이 1,600만 주, 기간이 400만 주 남았습니다. 거기서도 연기금이 좀 많이 담았죠. 제가 주말에 사모펀드에 다니시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요즘에 전력기기 쪽으로 굉장히 핫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전력기기 관련된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대장이 바로 원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구간들에서 원전주가 원전주뿐만의 모멘텀이 아니라 이 전력 관련된 AI 쪽의 모멘텀이 같이 엮였는데요. 제가 이거 좀 정리해 왔는데 잠깐만 좀 같이 보실까요? 자, 이쪽에 좀 보시면은 제가 좀 정리해 놨습니다. 자, 요걸 좀 보시면은 AI 확산으로 2023년, 2030년 전력 부족 사태 온다. 급격하게 AI 수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전력 공급에 위험이 오고 있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앤디 제시는 최근 전기 공급 문제를 AI 개발의 주된 변목 현상이라 지목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지난해 AI 개발을 제한된 칩에 이은 것으로 특히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용량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대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 마지막에 핵심입니다.
자, 2030년까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운영할 만큼 전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 2030년까지 앞으로 5년에서 6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원전 프로젝트하고 돈을 집행한다고 해도 빨라도 2030년도 초반에 건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원전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아니죠. 우리가 왜 두산을 보고 있냐라는 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두산이 SMR 관련주잖아요. 여기 잠깐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주기의 납품 장 초반 어쩌고저쩌고 급등했다라는 좀 내용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리 투자해둔 미국의 SMR 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영향으로 보인다. 급등하는 게. 자, 2029년도부터 SMR 24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다. 프로젝트 규모는 50조에 달하고 이거랑 근데 두산이 무슨 상관이냐 좀 나와 있는데요. 자, 뉴스케일 파워가 스타트업이던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천만 달러. 거의 계산해 보면은 1,800억 되나요? 1,800억 한 2천억 정도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이 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 핵심 부품을 납품하기로 해뒀다. 뭐요?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위에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요게 조금 대형 원전 대비 SMR이 강점인데 아까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부족할 거라고 2030년에 수요를 못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좀 말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대형 원전의 대비 SMR의 강점 5가지 중에서도 요 부분이요. 건설 기간 사업비 긴 공사 기간, 대형 원전은 긴 공사 기간을 보여주는데 SMR은 몇 년이요? 3년 이하라는 겁니다. 그죠?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핵심적으로 봤을 때 2030년도에 이런 전력 수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인데 그 중에서도 뭐 SMR이 필수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SMR 관련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이 SMR 관련주 무조건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요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 부분 좀 더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걸도 볼게요. 미국 원전 분야 투자 내년부터 세액공제 들어간다라고 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항상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큰 그림에는 항상 뭐가 있다? 미국이 있다. 이 작년에 2차 전지가 폭등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한 중국 견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적 수혜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광폭적인 행보가 이어질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AI 관련돼서 우리 전력 섹터 관련된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 변압기, 전선 관련주 또 뭐 있었죠?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리고 이 전선에 들어가는 원자재 관련주 구리주, 그죠? 이번에 또 원전과 신재생. 자, AI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광폭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수혜받는 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미국에서 원전 분야 투자 내년부터 세액 공제에 들어간다. 뭐가 생겼습니까? 기대감이 또 추가적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SMR의 호재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AI, 데이터 센터, 그쵸? 세액 공제, 그쵸? 그리고 추가적으로 2030년 전력 부족 사태. 아직도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제 출발했습니다.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것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체코와 신규 원전, 체코에서 신규 원전을 프랑스와 2파전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15년 만에 수주 가능성 고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해외 원전 제대로 된 수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터진다라고 하면은 대세 상승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 원전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쵸? 이게 핵심이었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핵심이 또 뭐예요? 수주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수주까지. 이 부분, 재료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한번 올라올 때가 됐죠. 최근에 외국인이 매집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큰 그림을 봤을 때 재료를 보고 차트를 봤을 때 뭐요? 사야 되는 차트다. 그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기대감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확정이 나기 때문에 뭐 하고 있다?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SMR 관련된 장점을 좀 더 볼 건데 SMR은 또 뭐로 활용되냐면은 우주 기술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항공 우주 사업. 거기도 SMR이 또 엮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죠. 엮일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만큼 뭐요? 주포들이 관심 있게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핵추진 로켓, 핵추진 우주선, 군사통신 위성, 우주기지 뭐요? 전부 다 핵 에너지의 열을 전기 변환한다. 핵 에너지의 열 활용 또는 전기 변환. 핵 에너지의 열로 추진체를 가열한 뒤 분사하거나 전력 생산을 얻는 추진력으로 우주선 운전. 결과적으로 SMR은 뭐다? 전력을 만들 수 있다.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거 뭐요? AI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SMR 관련주 놓치면 안 되겠죠. SMR 관련돼서 전기와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좀 오래전에 물려있던 분들 있잖아요. 여기 물려있던 분들 지금 아마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해요. 왜?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지쳐서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밑에서 수익 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좀 기억을 해봅시다. 여기서 도대체 왜 버티고 있을까요? 왜 버티고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도하고 있을 텐데.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 매도하고 있는데 왜 안 내려갈까? 누군가는 담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 꼭 별표 3개 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 두산 관련돼서 우리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놔야 되고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주가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 이런 파동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린 이런 파동의 흐름으로 인해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주가 상승을 대비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변동성이 분명히 나오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동을 좀 버텨내야 되고 우리 영원한 상승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해서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6월에서 7월 이 사이에 1차적으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을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 두산 관련돼서 혹시나 좀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쪽으로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완벽한 목표가 잡아 드릴 거고요. 분할 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도 이 구간에서 가능합니다. 신규 진입 타점 가능하니까 지금 구간에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한번 남기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기법이 뭐 단타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사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고 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주식은 심리다라는 거 무조건적으로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